10월 28일 월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한 포항 제철소 침수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제목이 데드라인인데요. 권봉근 감독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떻게 이렇게 흰남노 재난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게 되셨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이 작품은요, 다큐멘터리로 기획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제작사에서 다큐멘터리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음,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가 가진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점점 발견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면 이 제철소의 모습이랑 이런 부분들이 되게 박진감 넘치고 재밌겠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실화가 주는 좀 감동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영화화를 해보자라고 하던 중에 이제 음, 그 대본이 저에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대본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또 실화가 주는 어떤 그런 감동 포인트 이런 네. 부분들이 잘 살아 있어서 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영화 내용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좀 담았습니까? 네, 이 영화는 200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했던 흰남노가 포항 제철소를 덮치면서 시작되는데요. 네. 이 재난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주일간의 그 제철소를 지키는 여러분들의 음. 사투를 그리고 있는 재난 휴먼 드라마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하는 그 주인공은 공승현 배우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오윤화 PD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음. 포항에서 이제 시사교양국 PD를 하고 있는 아. 역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제철소가 침수되고 불기둥이 보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PD의 촉으로 이제 이 제철소에서 어떤 사건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음. 식의 어떤 의심과 그다음에 저널리스트로서의 그런 감을 가지고 이제 제철소에 몰래 잠입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음. 이게 제목이 일단 데드라인이잖아요. 이게 네. 왜 이렇게 제목이 됐을까요? 예, 이 영화가 데드라인인 이유는요. 네. 일단 이제 그 제철소가 침수되면서 그 용광로라고 불리는 고로가 이제 가동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로를 하나 멈춘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재정적 손실도 크고 음. 그다음에 그 고로 자체가 높은 건 1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높이에 음. 있는 거대한 시설과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고로가 멈춘다라는 게 워낙 큰 피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살리려면 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그 고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노력, 그런 음. 것들이 이제 함축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흰남노가 이제 2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영화 준비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 기획부터 대본 작업은 작년인 2023년부터 이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취재 같은 것들이 이제 작년에 다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 초에 대본이 나와서요. 저는 이제 올 초에 2024년 올해 초반에 합류해서 촬영 준비를 했습니다. 음. 예. 그러면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자료 조사는 이제 그 작가님이 작년에 이제 제철소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런 일들을 겪으셨던 그 취재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네. 시작이 됐고요. 저는 이제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은 인터뷰들 참고하고 그 외에 이제 사진 자료, 그다음에 음. 다큐멘터리 등 같은 것들을 첨부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철소 침수라는 좀 초유의 재난 상황 그리고 이걸 좀 극복하는 과정을 조사를 통해서 접하시면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와닿으셨고 또 좀 놀랍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제철소다 하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그 애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료 화면이 네. 많이 기억에 났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제철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처음 이제 그 제철소와 포항을 가봤는데 일단 그 포항 시민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철소가 가진 그런 압도적인 규모감에 많이 놀랐고요. 네. 그 공간에서 벌어졌던 노력들이 얼마나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되면서 네. 이제 존경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특히 이 극 중에 저희가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제 재구성한 부분이 있는데 네. 한 70m 높이에 달하는 이제 플랜트라고 해서 가스 밸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네. 공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음. 그 탑을 올라가는 이제 이항철 파트장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정전 상황에서 비가 오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해변가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세더라고요. 저희도 네. 이제 실제 촬영 때 이제 답사로서 가봤는데 음. 한 3층 정도 높이만 가도 막 바람이 너무 세서 좀 휘청이고 그러는데 그 네. 공간들을 6-7군데를 혼자 올라가시면서 터질 수 있는 그런 가스 밸브를 잠그는 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저라면 과연 그런 그 순간에 그런 용기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음.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런 헌신적인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촬영도 이 포항 제철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제철소 음. 안에서 저희 영화는 제철소 안에서 찍은 최초의 음. 영화로 기록이 되었고요. 네. 어 왜냐하면 제철소라는 곳이 이제 국가 기관 시설이다 보니까 네. 보안 유지나 안전 이슈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촬영이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제철소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은 장면들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 예로 이제 저희가 재해대책본부라는 공간을 네. 이제 설정해서 만들었는데요.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동 중인 제3고로 운전실이었고요. 음. 그 공간에서 이제 딱 하루의 시간을 허락을 받아서 네. 배우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량을 좀 찍어야 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철소 특유의 그런 어떤 저희는 잘 모르는 그런 네. 디테일한 공간들의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음. 배우분들도 굉장히 현실감을 가지고 연기를 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게 제철소 내부에서 촬영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많이 네. 애쓰셨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게 또 재난 영화다 보니까 찍기 힘든 씬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배우분들에게도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았을 텐데 좀 어땠습니까? 네, 촬영이 주로 4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비와 바람이 항시 필요했던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배우분들이 많이 추워하셨고요. 음. 게다가 이제 포항이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밤만 되면 그 4월이었는데도 꽤나 춥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난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재난을 일으킬 수 없으니 또 뭐 CG 효과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추가되지 않았나요? 네, 그 가장 크게는 이제 실제 가동 중인 공장이고, 네. 그다음에 그 설비를 잠깐이라도 멈추면 이 공정이 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재정적인 손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CG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음. 이제 물과 불 뭐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음. 좀 멋진 기술들도 많이 들어갔겠네요. 네, 저희가 그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CG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좀 낯선 제철소의 모습, 그다음에 폭발, 뭐 그다음에 재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려고 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러면 감독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 이 영화를 보면 실화가 주는 묵직한 감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가장 무겁게 다가왔던 모습은 재난 상황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라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참사들을 보면서 이런 윤리의식이
우리에게 좀 큰 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볼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관심을 좀 두고 보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마음도 많이 추워지고 날씨도 추워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영화는 재난 영화가 주는 어떤 긴장감도 있지만 실화가 주는 감동이 있는 음.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도 느끼시고 그다음에 그 재난 속에서 희망을 건져 올리는 작품이니까 직접 와서 보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댁에 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언제죠? 네. 오는 11월 6일 수요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합니다. 단독 개봉이군요. 네. 네. 이제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네, 저는 앞으로 이 데드라인 작품이 더 많은 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오늘 11월 9일 토요일에 포항 롯데시네마에서 저희 배우들이 참가하는 음. 무대 인사도 있을 예정이니까 극장에 많이 보러 오시면 배우들도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를 소재로 한 영화 데드라인 개봉 소식이었습니다. 권봉근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